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개표가 막 시작됐습니다. 아직 개표 초반이라 방금 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상파 3사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을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최소 107석에서 최대 13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첫 소식 김철중 기자입니다. 지상파 3사가 진행한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의석을 더하면 최소 155석에서 최대 178석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07석에서 130석, 정의당은 7석 미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이 3석 미만, 민생당은 사실상 의석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출구조사대로라면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 123석에 비해 최소 30석 이상 늘어나는 반면 통합당은 20대 총선보다 최대 15석 줄어듭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건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불었던 17대 총선 이후 16년 만입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합치면 180석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수도권 내 격전지에서 대부분 승리하며 과반 의석 확보에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 여당 역할론에 표심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선거 막판 막말 논란의 접전 지역을 내주고 보수 텃밭인 강원과 영남을 지키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호남 의석 대부분을 민주당에 뺏긴 민생당과 심상정 대표만 유일하게 지역구를 사수할 것으로 나온 정의당은 이전보다 존재감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출구조사인 만큼 실제 개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았던 이 수도권은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통합당 차기 대권 주자들의 당선 전망 역시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출구조사에서도 수도권에 경합 지역이 몰려 있어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121석이 걸린 수도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가 점쳐졌습니다. 출구조사 전 민주당과 통합당이 자체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89석에서 94석, 통합당은 40석가량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결과는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합당이 한강벨트에 포진시킨 차기 대권 주자들은 민주당에 뒤지거나 경합 중입니다. 종로에선 이낙연 민주당 후보가 황교안 통합당 후보에게 8%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고 동작을에서는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나경원 통합당 후보를 앞섰습니다. 광진을에서는 고민정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통합당 후보의 접전이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 간의 대결인 경기 안양 동안을에서는 이재정 민주당 후보가 심재철 통합당 후보와 접전 중이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였던 경기 고양갑에서는 이용우 민주당 후보와 김연아 통합당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분당 가불에서도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이 출구조사 결과 경합 중입니다. 막말 논란 등의 이슈가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통합당이 내건 정권 견제론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도권 경합 지역이 많고 지난 총선에 비해 투표율이 높아진 만큼 양당은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이 됐죠.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거대 정당들의 위성 정당이 여론조사 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47석이 할당된 비례대표 출구조사 결과를 놓고도 각 당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방송국 3사의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시민당은 16석에서 20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16순위인 전용기 후보부터 20순위인 정지영 후보까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래한국당도 16석에서 20석까지 차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럴 경우 20번째 순위인 노영호 후보까지 당선이 가능합니다.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로 최대 3석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정당 득표율 3% 이상, 지역구 5석 이상 당선자를 낸 정당에 한해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받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까지 포함하면 20석에서 29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내일 지역구 개표가 끝나는 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반영치를 산출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내일 오후쯤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이 광주와 대구에서 압승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은 접전지가 8곳이나 됩니다. 계속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선거구 8곳을 모두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지만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당 돌풍에 밀려 단 한 곳도 얻지 못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버틴 곳도 민주당 바람을 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조우섭 후보와 현역 의원인 무소속 김경진 후보가 맞붙은 광주 북구는 조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퀴즈로 불리우는 민주당 양향자 후보와 7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천정배 후보가 리턴 매치를 벌인 광주 서구을은 양 후보가 우세를 보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의 경우 총 선거구 12곳 중 대구 수성을을 제외한 11곳에서 통합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격전지로 꼽혔던 대구 수성갑의 경우 주호영 통합당 후보가 김부겸 민주당 후보를 크게 앞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대구 수성을에선 통합당 이인선 후보와 무소속 홍준표 후보가 접전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18곳의 선거구가 있는 부산은 통합당 우세 속에 접전지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10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후보와 통합당 이현주 후보가 맞붙은 부산 남을을 비롯해 8곳은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상황이지만 유권자들의 민주주의 의식은 높았습니다. 이번 총선 투표율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시작됐는데요. 이 개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유승진 기자, 이 개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서초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는 조금 전 오후 6시 반쯤에 첫 투표함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선거 사무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낀 채 바쁘게 투표 용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투표 마감을 1시간 앞둔 5시를 기준으로 총선 투표율은 62.6%를 기록해 2004년 총선 최종 투표율을 넘어섰습니다. 2000년대 들어 치러진 총선 가운데 최고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도 30분 정도 투표가 추가로 진행됐습니다. 일반인 투표가 끝난 뒤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들이 별도로 투표를 했는데요. 투표율은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 마감을 앞두고 투표율 증가폭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후 5시 현재 서울 투표율은 전국 투표율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 격전지가 몰려있어 유권자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았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접전 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광진과 양천, 동작, 송파 등이 모두 전국 평균 투표율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몰렸습니다. 개표는 전국 251곳의 개표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년보다 개표에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소에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표 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계자와 취재진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서초구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